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Q2B 2022 작년 12월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양자 분야 행사이죠. 여기서 이제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가 돼서 이것을 한번 요약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우리는 실적으로 이어질 스토리와 실력, 기술력을 가진 주식에 장기 투자하자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네, 우선 2022년 12월 7일에 있었던 행사이고요. Q2B 행사는 퀀텀 투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양자를 뭔가 비즈니스적인 가치로 내보자 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컨퍼런스인데 이제 양자 분야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022년 이 행사에서 아이온큐의 파트너십 연합 담당인 기술 디렉터 니콜 발베르스라는 사람과 양자 어플리케이션 연구 수석이자 선임 과학자인 소니카 조이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와 함께하는 이미지 인식과 양자 화학이라고 이렇게 현대자동차와 진행 중인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부로는 아이온큐 하이라이트로 이제 니콜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고 2부로는 현대와의 협업 연구 결과를 이제 소니카가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를 살펴보시면 아이온큐는 타임즈지의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파트너십이 강력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델과 하이브리드 양자 고정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아이온큐의 큐비트는 완벽히 서로 동일한 고품질 큐비트이기 때문에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코헤런스 타임이 다른 데는 뭐 나노세컨드, 밀리세컨드 이러는데 아이온큐는 초 분 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활용성이 높다. 그리고 게이트 충실도, 정확도가 높아서 오류율이 낮고 스팸 에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처음 연산을 준비하고 측정할 때 발생하는 에러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아키텍처 로드맵이 뛰어난데 올-투-올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모든 큐비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가 쉽고 간편하고 이제 초전도체 방식에는 큐비트 하나당 배선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1000개, 10,000개가 넘어가면 이 배선이 너무 복잡해져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배선이 필요가 없고 초전도체 방식 역시 올투올이 아니라 하나씩 연결된 모습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떨어진다,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모듈식 그리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처럼 거대한 냉동고가 필요가 없고요. 소형화를 목표로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이제 성능에 대한 실제 지표가 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내는 기준을 쓰고 있고 지금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물리적 큐비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 양자 분야를 알거나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면 물리적 큐비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큐비트 중에 몇 개가 쓸만한가가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초전도체 방식 기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1000개가 돼야 1개가 나올까 말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IBM은 지금 433개 도달을 했고 올해 1000개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되어서야 이제 1개의 쓸만한 큐비트가 나온다는 건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벌써 25개 정도의 쓸만한 큐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에 이걸 근거로 가장 뛰어난 양자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콜 발베르스라는 분이 발표하는 모습이고 1부는 아이온큐의 하이라이트, 2부는 이제 고객 사용 사례, 그래서 현대와의 협업 내용을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이제 소니카 조이가 발표를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현대화의 양자화학 분야입니다. 생각보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화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설계 등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성능이 좋아진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화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전자 구조의 문제, 이 에너지 상태나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고전 컴퓨터로는 전자가 20개만 넘어가도 시뮬레이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VQE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아이온큐의 올-투-올 커넥티비티 그리고 높은 충실도의 게이트, 그리고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실제로 연산에 필요한 측정의 수와 파라미터, 변수의 수를 줄임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온큐 아리아를 사용해서 분자의 에너지 상태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완벽한,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위치에 따른 분자의 에너지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충분한 수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온큐
할머니와 아리아로 측정한 결과인데 이제 아리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6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물 분자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 이 라인으로 나온 게 이제 완벽한 노이즈가 없는 시뮬레이터로 측정한 결과이고 각 그 위치에 따른 물 분자의 에너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리아를 돌렸을 때는 여기와 여기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완벽한 선을 벗어났지만 이 완벽한 수준과 아리아가 보여줬던 것, 이 갭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 알아내면은 완벽한 수준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 갭이 같기 때문에 이 위치가 어디냐, 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이 에너지 갭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실용적으로 활용해서 뭐 배터리 개발이나 연료전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양자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야, 자율주행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시야에 있는 물체의 종류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주고 그런 변형된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이제 이 AI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머신러닝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물체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초기 연구를 했는데 43개의 독일의 도로 표지판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오류 수정 기술 없이도 최대 95%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미 오류 수정 없이 지금 기술로도 이 정도 정확도에 도달을 했다면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 거의 완벽하게 이 표지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보다 최대 1000배 적은 트레이닝 횟수로 파라미터로 비슷한 성능을 냈기 때문에 양자 우위의 잠재력을 양자 머신러닝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온 이 42개 독일 로드 사인 도로 표지판으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 분류는 이제 속도 제한이고 요 분류는 멈춰라. 요 분류는 뭐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요 분류는 어디로 방향을 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요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를 주면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냐 이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여기 보시면은 양자 회로로 돌린 거는 고전 네트워크로 한 것보다 고전으로 하면은 약 6만 개의 반복 횟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6개의 큐비트를 썼을 때 60번의 트레이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양자 머신러닝을 하면은 고전 컴퓨터를 한 것보다 1000배 적은 횟수로 훈련을 해도 동일한 정확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항상 양자 머신러닝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열광하고 있는 챗 GPT 같은 것도 이런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수록 더 성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 양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고전 방식보다 1000배나 적어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머신러닝을 도입하면은 챗 GPT 같은 게 획기적으로 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이 챗 GPT보다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로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한 2025년부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에서 양자우의 잠재력을 받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배터리 설계를 위한 이제 분자들의 위치에 따른 에너지 상태 예측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미지 인식 정도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가 뭘 할 거냐? 물체 탐지. 요건 이제 이미지 인식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주고 요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물체를 탐지해서 뭐 그 자율주행 화면 보시면 뭐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이 주변에 네모가 딱 쳐지면서 이거는 사람이다 그 표시가 되죠. 이런 거를 이제 할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저도 찾아봤더니 수천 수백만 개의 지리 참조 포인트로 구성된 3D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뭐 라이다 같은 걸 한번 쏴서 다시 돌아온 신호를 기반으로 앞에 뭐가 있는지 이 점들이 위치를 표시하게 되면서 이게 뭐 사람 모양, 뭐 차 모양, 산 모양 이런 게 돼서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뭐 이런 시각화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 두 개 모두 이제 현대가 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에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해 보겠다라는 시도로 보이고 연료전지의 금속 촉매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료전지는 수소차이죠. 그래서 현대가 이제 양자화학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수소차 쪽에도 뭔가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온큐 포르테가 프라이빗 베타로
이제 몇몇 고객들에게 선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보시면은 아이온큐 포르테의 스펙이 어렴풋이 나왔습니다. 이테리움을 쓰고 있고 큐비트 자체는 32개인데 이 중에 알고리즘 큐비트, 쓸만한 큐비트가 25개 정도이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요 3개가 나왔는데 최대 회로의 개수, 최대 쓸 수 있는 큐비트가 25개, 그리고 게이트 뎁스, 요거는 이제 더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인데 625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리아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게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아리아가 이게 25고 쓸만한 큐비트가 25고 최대 게이트 수가 512개였는데 보시면 512개에서 포르테가 625개로 스펙이 확장이 됐고요. 이 Use of Computational States, 이게 뭔지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2의 n승이, 이 n이 물리적 큐비트,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큐비트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연산 능력을 보여준다는 건데, 아이온큐의 물리적 큐비트가 32개라고는 하지만 이제 구글이나 IBM이 말하는 큐비트를 환산해 보면 요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게 몇 개가 나오냐? 579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IBM이 지금 433개, 구글이 최근 50 몇 개를 얘기를 했죠. 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온큐는 이미 5800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타사들에 비해 10배, 100배 이상 뛰어난 그런 연산 능력을 갖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쭉 보긴 했는데 제 예상만큼 뛰어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기초적인 수준이다. 완벽한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고전 방식보다 뛰어난 양자 머신러닝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앞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물체 탐지, 3D 포인트 클라우드 분석, 연료전지의 금속 촉매 연구로 확대하겠다라는 예고를 봐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이 장기적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과 수소차 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는 쭉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현대자동차와 아이온큐가 둘 다 윈윈해야 저희한테 좋겠죠. 현대차가 저희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면서 아이온큐 저희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기업의 파트너십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은 확인이 되고 있고 투자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진짜 돈이 되는, 파급력이 큰 돈이 되는 사용 사례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양자 전문 기관들, 컨설팅 그룹들이 얘기를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전력 질주가 아닌 마라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 10년을 봐야 하는 곳이다. 2030년 그 뒤까지 봐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제 10년 이상을 보고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어떤 유튜버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좀 공감이 돼서 올려봤어요. 성장주, 아이온큐 같은 성장 스토리를 가진 주식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실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도 아시다시피 그 스토리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겠다 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미 늦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 이어질 스토리와 기술력, 그리고 그만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찾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투자이고요. 투자가 쉬워지고 시간이 기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고 이 회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투자는 매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쨌거나 수익 실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장기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한 번, 두 번을 하든 큰 수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Q2B 2022 작년 12월에서 발표됐던 아이온큐의 현대자동차 연구 결과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으로 이어질 스토리와 역량을 가진 주식에 장기 투자하자라는 저의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